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휴일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장이 그런 대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보유한 주식들은 뭐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다른 전체적인 그 종목군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고무적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은 가는 종목이 가는 그러한 시세들을 만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한 7조? 외화 7조 정도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써서 환율을 이렇게 1449원까지 떨어뜨려 놨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많은 돈을 썼죠. 외화를 썼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에, 환율을 급락시켰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저기 뭐 1월 달, 1월이 되면 1월이나 뭐 연말이죠. 연말부터 1월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 국내에 좀 이렇게 큰 회사들, 대기업들이 에,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안정되는 시기. 아무래도 뭐 한국에 있는 뭐 본사나 뭐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그러려면 해외에서 벌은 돈을 좀 환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야 1월 달에는 뭐 1월 달에도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한마디로 달러를 시장에 뿌려주는데 만약에 환율이 다시 1월 달에도 오른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죠. 그죠? 어쨌든 환율이 좀 안정되기를 저 역시도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차트를 약간은 이제 좀 원래 이런 불규칙한 움직임이 나오는 차트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차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뭐 이렇게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이렇게 뭐 누르고 또 이렇게 누르고 뭐 이런 차트들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막 조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환투기 세력들이나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우리가 환율이 불안하면서 달러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장 그런 뭐 계정이나 이런 걸 많이 바꿨어요, 사실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가 이제 쉽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은행이나 뭐 그런 해외 뭐 기업 우리나라에 이제 나와 있는 해외 기업들이 달러를 그 한마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뭐 금융기관까지 포함돼서 이 금액이 상향됐다는 거는 뭐 우리 당장은 이런 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안전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환투기 세력들 있죠. 환투기 세력들이 이 뭐야 돈을 뭐 들여오고 나가고 이런 게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환투기 세력들이 활동하기가 좋아졌습니다. 활동하기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혹시라도 뭐 그러진 않겠지만 환투기 세력이 붙는다면 좀 뭐야 다이나믹하게 주식시장이 아니라 환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당장은 뭐 달러가 들어왔다가 또 갑자기 뭐 장난치면서 훅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안전장치로 해서 그 한도들을 좀 줄여놨던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투기가 들어오기 좋은 시장을 만들어줬다. 사실은 이제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뭐 10개국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만약에 여기서 펀드멘털이 더 약해진다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뭐 혹시라도 환율 관리 잘못한다면 환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좀 조작을 하면은 좀 한마디로 좀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그런 외환 시장을 우리나라 자체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더 큰 리스크를 아는 거예요, 결국엔. 자꾸 이렇게 언발에 오줌 누듯이 자꾸 이렇게 단기적인 수를 쓰면은 이 단기적인 수를 쓴다는 거는 언젠가 뭔가 큰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이러한 단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얘기해요. 게시판을 봐도 그 댓글들, 딴 사람들 그 뭐 대화한 거 보면은 금리를 올리면 돼요.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M2 자금, 유동성을 축소하면 됩니다. M2 자금. 지금 M2 자금이 한 4,200조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청 많은 돈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M2 자금을 줄이는 방향, 금리 올리고 돈을 더 안 찍으면 돼요, 정부에서. 근데 단순한 걸 안 하고 자꾸 다른 걸로 하려고 돈은 더 찍고 금리는 안 내리고, 아니, 금리는 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환투기 세력에 이제 자꾸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희소식인 거는 이 노무라 증권에서 내년 환율 전망을 뭐 일본의 유명한 증권사인데 1380원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코스피는 5000 전망. 그죠? 이게 16일자 기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미국이 이끄는 방향대로 간다면 미국은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다시 풀기로 시작했죠. 그래서 발행량을 증가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약달러를 원하죠, 약달러. 약달러를 원하면 상대적으로 엔화나 우리나라 엔화와 연동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 강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원화 강세. 원화 강세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 워낙 강세가 되면 뭐 미국이 그린 그런 큰 패러트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도 원화가 계속 약세로 환율이 올라간다면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판은 미국 애들이 이렇게 짜놨지만 그 판대로 꼭 간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어차피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뭐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환율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 판을 짜놨다고 해도 지금 미국의 또 달러 지배력이나 이 세계에 대한 금융 지배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이게 미국이 짠 대로 가기를 저도 바래요. 어차피 워낙 강세가 되면 그래도 내수도 좀 살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워낙 강세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 좀 두고 봐야죠. 한 1월 달은 그래도 뭐 원화가 문제될 일은, 그러니까 환율이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고 2월 달부터 한번 추세를 보죠. 2월 달부터 환율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무라 증권에서 이렇게 1385, 코스피 5천을 얘기했죠. 그래서 저 역시도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뭐 부동산 PF가 터지고 뱅크런이 나오고 뱅크런 같은 경우는 왜 자꾸 요즘에 그 뭐야 한국은행 역시도 뱅크런을 대비해서 뭐 그 은행들이나 뭐 이런 제2금융권에서 갖고 있는 이 담보 채권을 담보로 해서 만약 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그걸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이 정도로 좀 굉장히 좀 뭐 그러한 급박한 회의들을 좀 몇 번 했죠. 저번 주.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이 SNS가 발달해서 한마디로 까똑이나 이 뭐야 그 저기 뭐죠? 우리가 보내는 문자나 이런 카톡 같은 게 발달돼서 만약에 한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 창구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요. 바글바글 되면 야, 이거 돈 다 찾는다. 뱅크런 나왔나 보다 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날려요. 그러면 이 단체 문자나 이런 거 공유하면은 순식간에,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다 뺏어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은행에 있는 예금이 빵꾸가 뭐 옛날 같이 뭐 몇 주 걸리고 이게 아니라 한 며칠이면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대표적인 게 보여주는 게 미국의 예전에 미국의 그 지방은행이 있죠. 뭐죠? 이름이 생각 갑자기 안 나네. 그 지방은행이 뱅크런이 터질 때 어, 뭐야 일주일 만에 80% 이상 그 돈을 다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뱅크런이 터질 것 같아서 이제 미국에서 강력하게 막았죠. 그것처럼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똑같죠. 이 까똑 있어요. 카톡이나 이 SNS로 그냥 막 다 날리기 때문에 옛날 같이 뭐 며칠 정보가 있다 들어오고 이 입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몇 배 승수로 더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뱅크런은 그냥 그래서 주식시장 붕괴도 금방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디서 뭔가 미국이든 우리나라에서 뭔가 터졌다. 그 뱅크런이든 뭐가 하여튼 뭐 금융 시스템이 뭐 망가졌다 그러면 그게 삽시간에 번져요. 삽시간에 번져서 뭐 제가 제 생각에는 한 이틀이면은 제 귀에도 들어오고 여러분 귀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폭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네, 그래서 모든 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연결이 된 사회는 긍정적으로 뭔가 정보를 빨리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단점은 뭐 보이스피싱처럼 그 연결이 뭐 썩기 시작하면은 누군지 모를 사람이 내 재산을 다 훔쳐갈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해서 해킹해갖고 아니면은 그렇게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연결이 될수록 부는 집중되죠. 연결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부를 더 연결돼 있어서 한 사람이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러한 연결 사회는 결국 이러한 뭔가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가치관으로 시대가 굉장히 뭐 빠르게 변화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 연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딴 걸 보면요. 뭐 제가 저번에 이 코스피 차트를 좀 분석을 해줬는데 앞부분 한 10분 정도 얘기하기 잘렸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할까 하다가 오늘 뭐 쉬는 시간에 뭐 종목들도 얘기하겠지만 이 코스피 차트에 대해서 왜 5,000포인트를 왜 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저번에 이게 보여줬던 게요. 코스피 한 30년 차트예요. 월봉이에요, 월봉. 자, 월봉이고 코스피 30년 차트. 보시면은 자, 2023년부터 나왔어요. 2023년. 자, 거의 이제 이게 뭐야? 코스피 코스피 그 30년 차트인데요. 자, 코스피 30년 차트입니다. 월봉이에요, 월봉. 30년 차트. 자, 월봉인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주요 내용이 좀 잘렸어요. 근데 다시 얘기해드리면, 자, 요때 거의 이제 30년 출발점, 여기가 최저가를 찍고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 가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기울기가 이제 어쨌든 상승 기울기로다가 이제 기울기 각도가 계속 이렇게 뭐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제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이제 급등주라고 합니다. 급등. 급등주죠, 급등. 자, 이게 급등주의 모습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자, 상승의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그러니까 마지막 발산이 남아 있습니다. 상승의 발산. 발산이 남아 있습니다. 발산. 그래서 이제 자, 이 부분을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을 가고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자, 상승의 끝자락이에요. 분출을 한다고 그랬죠. 모든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템버거나 뭐 다섯 배, 뭐 아니면 두 배, 다섯 배, 템버거 간 종목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엔 상을 뭐 두 번 정도 치던가, 뭐 점상이 나오던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상한가나 점상이 나올 자리예요. 그죠? 이 차트는 죽을 차트가 아니에요. 당장. 왜? 분출을 한 다음에. 자, 언제 죽냐면은, 자, 이 주식은, 자, 분출이 끝나면, 끝나면, 어, 급격히 하강합니다. 하강. 급, 이게 틀렸네요. 예, 급격히 하강합니다. 급격히. 그래서 쪼르면 안 돼요.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전에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꽃슛이 남아있어요. 불꽃슛이 5천 이상이에요. 전 6천도 봅니다. 6천. 자, 이 차트가 최소한 가면은 5,500에서 6천은 갈 수 있는 차트예요. 그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 기울기나 이런 뭐랄까 일반적인 그러한 거를 좀만 연구하시면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그때 박스를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중간에 잘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때도 이렇게 떨어졌다 가면 더 세게 가는데 주식이 어찌 이게 그러니까 뭐야 그
힘이 세다 보니까 이 밑으로 빠지는 거 없이 옆으로 밀다가 다시 재차 상승한다. 근데 재차 상승할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장대 양봉이나 아니면 이렇게 점으로 간다. 점으로 갈 정도로 긴 상승이 남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차트대로 봤을 때는 최고점은 최소한 5,500에서 6,000포인트까지 갑니다. 그죠? 예, 이 정도 가요. 6,000포인트까지. 그래서 이 바운드 안에서 5,500에서 6,000포인트에서 내년에 우리나라는 끝나고요. 어,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옆으로 미는 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이 좀 강한 주식입니다. 강한 주식, 상승하는 주식은 여기서 굳이 이렇게 밑으로 뭐 심하면 눌릴 수도 있지만 이런 눌리는 과정 없이 그냥 옆으로 밀다가 다시 올려요. 그죠? 5일선, 그러니까 5일선 찍고요. 5월선이죠, 5월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도 제가 강조했던 거는 쫄지 마시라. 쫄지 마시라. 어쨌든 뭐 실적은 없어도 앞으로 성장할 미래 가치를 뭐 30년 가치, 50년 가치를 미리 갖다 붙여서 로봇주나 뭐 항공주처럼 또 바이오처럼 이런 섹터들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야 오늘은 우주항공주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로봇주도 지금 계속 가고 치고받고하면서 계속 새로운 주식들이 나오면서 로봇주가 굉장히 시총이 뭐 몇 조 단위로 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주가 이제 똑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로. 그러니까 우주항공 뭐야 이 로봇주가 그렇게 상승하게 된 계기는 결국은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다이나믹 그 뭐죠? 그 현대자동차의 로봇 그 로봇이 휴머니드가 나오면서 연관된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있고요. 테슬라의 악틸라스인가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구글도 있고, 뭐 엔비디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지금 계속 휴머노이드 경쟁을 하면서 그 빅테크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얘네들이 엄청난 성장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러면서 우주항공주는 내년에 스페이스X의 IPO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상장을 하는데, 그 전부터 이제 가격 책정이나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부터 그러한 이제 제반 사항을 계속 조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X와 관련된 우주항공주들이 지금 뭐 투자했던 그 증권사부터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성장주야. 그리고 지금은 주식으로 만약에 좀 뭐 단기간에 돈을 벌고 싶으면 성장주를 해야 돼, 성장주. 그리고 왜 성장주가 통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주식들이 다 갈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이 섹터를 갈 거야, 이 섹터. 그죠? 이 섹터를 갈 거기 때문에 이 섹터를 가는데 실적으로 이렇게 올릴 기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막말로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무슨 뭐 엄청난 좋은 뭐 고사양이 그리고 계속 뭐 납품이 되는 뭐 광 케이블이 됐든 뭐 무슨 뭐 트랜지스터가 됐든 뭐 그런 부품들이 아닌 이상 엄청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뭐야 면목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거기에 대한 뭔가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저기 뭐야 이 성장주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성장주. 그죠? 성장주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성장주. 성장주니까 앞으로 로봇이 뭐 로봇 비서, 뭐 로봇 강아지, 뭐 로봇 택배 아저씨, 뭐 여러 가지 뭐 로봇 뭐 식품에서 웹 서비스부터 뭐 가는 곳마다 다 로봇이다. 집에도 로봇이 몇 대씩 있을 거다. 막 이러한 뭐 거품을 만드는 거죠. 네, 거품을 만들면서 그러한 뭔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라는 정답처럼 그걸 만든 거야. 그래서 성장주들이 거기에 딱 맞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IT 같은 게 안 되잖아. 옛날 IT 버블처럼 로봇 버블이죠. 로봇 버블. 자, 그래서 요번 버블은 뭐다? 로봇 버블이야. 로봇 버블. 어? 자, 로봇 버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항공 버블을 만들려고 그래. 우주항공. 자, 우주 항공 버블. 그죠? 그러니까 로켓이 많이 날아다니까 뭐 화성도 가고 뭐 안드로메다도 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로봇 버블과 우주 버블로 성장주를 누면서
5,500에서 6,000 정도를 가정합니다. 5,500에서 6,000 시대가 와요. 뭐 몇 개월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면 주식을 많이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큰 상승 후에는 큰 폭락이 온다. 이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꺾어서 이렇게 상승한 주식이 있어. 그럼 여기서 조금 깜짝거리는 듯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돼서 거의 이 밴더까지 오는 이런 차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밴더까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주식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여기 가고 있어, 여기. 여기 가고 있어, 여기. 어? 여기 가고 있으니까 요 구간만 먹고 나와야지. 여기서 더 먹겠다고 그러다가는 아니야, 갈 거야. 갈 거야. 어우.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보편적이냐면 점한가 두방도 막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점 하한가를 먹을 수도 있어. 올라갈 땐 막 점상처럼 막 어머 주시장이 이렇게 강해 그러다가 떨어질 때는 점 하한가 프로그램 매도가 막 촥촥촥 쌓이고 사는 사람이 없는 그죠? 그런 시대가 온다. 언제 올지 몰라요. 예, 언제 올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분위기가 그래요. 거품이 꺼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품을 이빠이 만들었는데 뭐 30년, 50년 매출을 붙여서 5조 실적이 적자인데 5조 막 10조까지 만들었어. 그 빠질 때는 뭐 겁나게 빠져야 되지 않나요? 제 말이 틀려요? 겁나게 빠져야 돼요. 하한가 두 방은 그냥 기다렸다 세 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거품이 걷히고 눈을 가렸던 그러한 이런 눈을 가렸던 것들이 사라지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야 폭락이 온다. 내수도 안 좋은데 막말로 로봇을 누가 사? 어? 누가 사냐고. 돈 있는 로봇 돈 있는 사람은 뭐 천 대씩 사나?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경기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디플레로 들어서고요. 그죠? 경기 침체는 뭐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100%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노는 날이니까 좀 얘기를 해드리면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어차피 정해진 시간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 뭐야 세계 그러한 뭐 공급망이 연결돼 있었죠. 그걸 다 잘라버렸죠.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블록화를 만들고 또 그러면서 밖에 나갔던 제조업을 자기네 나라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죠. 예, 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단절이죠, 단절. 단결입니다, 단절. 이 상품 생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단절입니다. 단절이면 뭐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아,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세계 분업화되고 싼 나라에서 만들고 뭐 이런 게 없어지는 거고 뭐 비싼 나라에서도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단절되면서. 그래서 이 공급망의 단절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끝은 언제다? 어떻게 온다? 어, 폭망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주시장도 뭐 경제가 계속 안 좋고 뭐 이렇게 단절이고 리쇼링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인건비도 비싼데 뭐 자동화를 해서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도 공황급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공황이 오기 전에는 엄청난 거품 버블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러한 이제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볶아 먹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닭갈비 먹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볶음밥 먹죠? 그럼 되게 맛있잖아요. 볶음밥 볶아 먹는 그런 시기가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고 나면 손 떨고, 잘 먹었다고 미리 더 잘 나가셔야 돼. 뭐,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책 같은 거 이제 뭐 한 몇 년 전 것만 봐도 이제 공공망의 그러한 붕괴부터 다 알려줬는데, 이젠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붕괴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다? 최고를 향해서 5,500에서 6,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급등주다. 코스피는 급등주다. 예, 꼭 이것만 명심하시면 한 6개월 정도는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그 이후에는 뭐 알아서 잘 빠져나가십시오. 뭐 더 먹다가 뭐 나중에 뭐 하한가 두 방을 맞고 이런 거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알아서 도망갈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뭐 여러분들과 다 함께 움직인다는 건 개구라고요.
네, 저 먼저 도망가기 바쁘겠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우주 항공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할 우주 항공주,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대놓고, 컨텍,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파이버 프로, HVM, 스피어, 세트렉 I. 그 다음에 이제 로봇과 우주 부품에 같이 해당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네오트 같은 거. 그리고 몇 개 주식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요. 우선 우주 항공주로 해당되는. 또 여기는 또 방산도 또 해당되는 애들이 많아요. 자, 먼저 째놓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봉하고 월봉만 볼게요. 왜 일봉을 보냐면, 음, 매수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요. 자, 매수해도 되죠? 당장 내일이라도 이렇게 가요. 그죠? 뭐, 그 회사의 뭐 하는 일이나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보십시오. 제가 차트만 보여드린 이유는 이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요. 그죠? 이번 달에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그렇지만, 자, 우주항공주가, 1월 있죠, 1월. 1월에, 월봉, 저점 찍으면 폭등합니다, 폭등. 이 정도 가르쳐주면 공짜 방송에서 여러분, 난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있었으면 떼돈 벌었어, 옛날부터. 1월에 월봉 저점 찍으면 폭등해요. 대역시도 1월에 월봉 찍으면 더 많이 가요. 자, 째놓고였습니다. 자, 컨택도 보죠. 자, 많이 상승했죠?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시총들을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1조 대 이상까지 얘네도 갈 것 같아요. 자, 월봉 보면, 음, 얘 역시도 다음 달에 좀 빠지면은 이렇게 가면 좋아요. 그래서 한 만 원대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달에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컨택 1월, 5월 저점. 5월 저점은 여기 어디가 되겠죠? 네, 컨택이었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얘를 엄청 좋게 보네요. 네, 재무도 좋고 뭐 아주 좋답니다. 시총도 2,400억이에요. 대장주로 나갈 수 있겠죠. 자, 캔코아 장대 한번 뽑았습니다. 일봉상에는 약간은 뭐 월요일에 한번 이렇게 좀 떠서 갭도 만들 수 있겠네요. 단기 고점이 오고 있고요. 자, 월봉을 봤을 때는 윗꼬리를 이제 좀 달아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다음 달에 뭐 좀 빠져서 한 15,000원이나 요 정도, 15,000원에서 15,5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봉상에 다음 달에는 한 15,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가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이 대장이 될 확률이 높아요. 별이 10개. 이거 1조 가려고 1조 이상. 충분해. 1조. 얘 한 2조도 갈 수 있어. 이제 시작해요. 자, 시작하는 섹터라서 먹을 게 많아요. 지금 이거 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월봉상에 보시면은 이 박스 있죠? 이 박스를 돌파해야지 제대로 된 시세인데, 아직 돌파도 안 했죠, 이 박스. 그죠? 그래서 1월달 5월선까지 빠지면 1월 초에 좀 이런 주식은 좀 빠지겠죠? 그럼 그때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자, 캔코아 에어로 서비스 스페이스. 자, 하나 시스템은 뭐 엊그저께 갔기 때문에 어제는 좀 빠졌죠. 자, 하나 시스템도 보시면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이제 예상대로 여기 찍죠? 네, 이 5일선 찍으면 또 가요. 또 갑니다. 또 갈 자리예요. 일봉 보시면 또 갈 자리예요. 금요일 날. 그죠? 얘 역시도 여기까지 이제 상승한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얘는 뭐 바로 뭐야. 웬만하면 뭐 초에 매수해도 되겠네. 하나 시스템. 대표주 10조에 10점. 그래서 최소한 이 우주항공주도 1조에서 한 3조대로 이 로봇주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든다. 특히 스페이스 X에 물건을 납품한 애들이 꽤 돼요. 걔네들이 잘 가요, 지금. 자, 파이버 프로도 많이 갔죠. 많이 갔습니다. 아주 자잘자잘잘 갔는데요. 자, 얘 역시도, 얘는 조금 빠른 거예요. 얘가 좀 빠른 단계인데, 얘 역시도 다음 달 한 9,500원이나 9,000원 정도. 그죠? 이렇게 가면 딱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 우주항공주가 없으면 슬퍼요. 슬플 겁니다. 예?
슬퍼하지 마시라고 돈 못 번다고. 우주항공도 있으면 돼요. 예? 자, HVM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갔죠? 얘는 그 스페이스X 거기 납품을 했으니까 이만큼 간 거예요. 그죠? 모든 주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막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월봉 보십시오. 자, 월봉 보시면은 얘는 이제 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빠질 거예요. 빠지면 뭐 여기 어디서 한 3만 5천 원까지 못 빠질 것 같고 한 3만 7천 원? 뭐 한 요 근처 어디서 다음 달에 매수해서 뭐 4만 원이나 3만 9천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사면 다음 달에 이만큼 갈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HVM 얘도 지금 막 대장주로 나가는 이유가 뭐다? 납품을 했잖아요. 그죠? 납품을 했어요. 스페이스X에. 자, 스피어 역시도 납품을 했죠? 납품을 했어요.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근데 조금 애매하게 여기다 갭을 왜 만들어놨지? 갭을 만들어놨네. 갭은 매우 확률도 높아요. 자, 월봉 보시면 약간 야리꾸리하죠. 얘는 뭐 요렇게 여기서 얘는 한 만 천 원, 만 이천 원, 만 이천 원, 그죠? 만 이천 원은 그렇고 한 만 천 오백 원까지도 빠지겠네요. 요 정도까지. 요 정도면 한 여기 근처 어디 올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매수하시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갈 것 같아. 1월 달에 자, 스피어였습니다. 스피어는 시총이 6천억 정도 되네요. 자, 세트레 가이드 한번 보죠. 유명한 우주항공주 7천억 정도, 시청이 7천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얘도 많이 못 갔네. 얘 같은 애들이 또 시세를 줘야 되겠죠. 우주항공, 방공주. 아, 그죠? 얘는 다음 달에 많이 가겠네. 다음 달에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보시면은 이 가격을 뚫을 때가 진정한 상승이에요. 뚫어야지만 이런 상승이 나옵니다. 또다시. 그죠? 얘도 한 뭐 2, 3조는 최소한 가야죠. 그죠? 세트라가 유명하죠. 자, 그래서 우주, 항공, 방산,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 뭐죠? 네오오토 한번 해볼게요. 네오오토. 자, 네오오토는 로봇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도 돼요. 우주항공도 납품을 해요. 스페이스 X나 이런 데. 그래서 우주항공이 가면서 얘가 뭐 어제는 뭐 빠졌지만 많이 간 거예요. 두 가지 테마로 얘는 가고 있습니다. 그죠? 공통적인 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때까지는 매집이죠. 매집하다가 이제 조용히 올리는 겁니다. 이걸 뚫은 다음부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금요일 날이라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네오톡 잘 봐라. 금요일 날 좀 상승할 자리죠. 별이 10개.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섹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면 그죠? 월봉을 봤을 때는 좀 빠질 윗꼬리를 달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거 강조했죠. 네오또 이거. 자, 거의 이제 이거 밑으로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어디서 끝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좋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선을 밟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래도 좀 빠져서 한 돈 천 원은 빠진 다음에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밑꼬리 달면서. 자, 네오토도 두 가지, 우주항공과 로봇으로 같이 이제 출발했다. 너무 싸죠? 너무 싸요. 천억도 안 돼. 그죠? 이런 건 뭐 한 5천억은 가겠다 하고 그냥 박아버리면 돼요. 네오토. 그 대신 월봉상 저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오토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DIC 있어요. DIC도 힘을 모으고 있죠. 얘도 요번 달에 가는 것보단 1월 달에 막 날아가면 돼요. 근데 여기 어디서 이제 조만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일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 좀 며칠 깍죽거리다 보면 쭉 갈 수 있습니다. DIC는 뭐 시총을 뭐 1조는 따놨고 한 3조 정도까지는 올려도 무난해요. 최소한. 그렇죠? 지금 이제 요렇게 급하게 요렇게 거의 이제 달이 바뀌면서 이게 11월 이게 12월에 이제 이렇게 간 건데 좀 빠지죠. 다음 달에는 뭐 그냥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윗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올린다고 그랬죠. 계속 이렇게 감을 수 있게끔 두 개의 봉이 쓸 때는 한쪽이 윗꼬리나 밑꼬리를 달아서 이게 겹쳐서 올리는 게 이 기본적이다. 이렇게 겹쳐서 안 올리면은 조금 불안한 거죠. 요렇게 그냥 올릴 수도 있는데 뭐 갭은 없는데 요렇게 올리면 조금 불안하죠.
어쨌든 간에 DIC는 뭐 만약에 진짜 막 1월 달 초에 로봇주가 조정이 들어간다면 막 시기에 여기까지 밑꼬리 달 수도 있죠. 뭐 여기서 시작해서 밑꼬리 좀 달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하여튼 DIC도 잘 보자. 자, 모델 솔루션 AFPM 이러한 엄청난 초정밀 스마트한 엑스트라를 국내 최초 개발해서 납품이 들어간다. 뭐 그러고 있죠. 계속 얘기하지만 요걸 못 듣고 있어요. 요걸 못 듣고 있습니다. 요걸 뚫으면은 대박이다. 뚫으면 대박이다. 자, 얘도 가야죠. 너무 싸요. 너무 쌉니다. 그렇죠? 액츄렐라 뭐 엄청난 액츄렐라라고 해요. 자, 모델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PC 버전. 자, TPC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양봉을 품었어요. 양봉을 이렇게 품었죠. 이렇게 양봉을. 어제는 이렇게 품었어요. 자, 양봉을 품다가 위로 뚫으면 좋죠. 밑으로 뚫으면 재수없는 거고. 그죠? 근데 위로 뚫을 것 같죠? 로봇주 너무 싸다. 예, 얘는 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을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테크윈인가 뭐 그 대만 이외의 로봇 업체와 협력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이제 로봇 휴머니드 쪽으로도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TPC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억은 가겠죠. 1,000억이면 2배 먹는 거예요. 요즘에 두 배 바로바로 먹기 쉽진 않아요. TPC였습니다. 자, 유니트론텍 로봇 관련돼서 뭐 로봇의 뭐 여러 가지 특히 얘가 OS인가 이런 프로 소프트 쪽인 쪽으로 얘기되는 것 같은데 얘도 보시면은 수렴이 잘 되고 있죠. 수렴이 잘 되는데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얘도 월요일날 내일 금요일날 또 쏠 수도 있죠. 쏠 수도 있는 위치죠. 그죠? 그러면서 얘는 이제 뭐 월봉상에도 이렇게 수렴을 잘하고 있네요. 그죠? 수렴을 잘하고 있어 월봉이도. 그죠? 아, 뭔가 이걸 뚫어야 돼. 팍 뚫으면 막 갑니다. 그죠? 유니트론텍. 어쨌든 쌉니다. 싸요. 유니트론텍이었습니다. 자, 제형 솔루텍도 이 손, 관절, 소형 액추레이터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그 납품,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1,000원대부터 계속 상승해서 현재는 3,570원. 대략 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죠? 많이 상승했죠. 근데 아직 더 가야 돼요. 소형 액추레이터, 이 특히 관절, 로봇손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올해 내년 상장한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이 뭐야 메타에서 그 로봇선을 쓰기로 했죠. 무슨 로봇선을 만들었는데 그게 엄청 좋대요. 인간하고 똑같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10배 갔죠. 저가에서 10배 갔습니다. 그 자회사 덕 하나 때문에. 자, 제형솔루텍도 최소한 이 시총 1조부터 우선 달릴 것 같아요. 이 로봇선 관련돼서 얘가 이제 액추에이터 집중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월봉을 보시면은 역시 얘는 보시면 아주 잘 쌓아올리고 있어요. 그죠? 자, 월봉이 3개입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4, 5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홀수로 명심하십시오.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자, 제형 솔루션 1조까지는 무난히 간다. 그 이후에 더 가는지는 보고요. 자, 로봇의 이 머스크가 지적했죠. 로봇선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로봇선이 많이 마음에 드는 로봇 회사가 없다. 그래서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제형 솔루션이 각광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어딘가 납품이 될 것 같죠. 나중에 큰 빅테크와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제형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SP 시스템스 대표적인 이제 로봇 OS 관련된 그런 회사입니다. 괜찮죠? 그 대신 뭐 OS는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의 소프트적인 거라서 그렇게까지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은근히 많이 갔죠? 아직도 근데 1,400밖에 시총이 안 돼요. 더 가야 되겠죠? 요거를 뚫으면 진정한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요걸 뚫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런 회사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 전쟁이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저 거의 한 15,000원 정도 왔기 때문에 요걸 뚫어줘야 돼요. 다음 달에. 요번 달에 못 뚫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뭐 엄청 다이나믹하게 뭐 제형 솔루션처럼 뭐 1,000억에서 3,000억 가고 3,000억에서 뭐 7,000억 가고 뭐 1조 가고 뭐 이렇게 가기는 좀 그런 가격
가격적인 그런 포지션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변동폭이 여태까지 뭐 이 주식의 변동폭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변동폭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주식들이 항상 이런 최고가를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형성하면 그 다음에 더 가는 게 무섭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적인 로봇 소프트적인 거가 그렇게 뭐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덜 차지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팍팍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긴 갑니다. 네, 최근에 얘기했던 현대무백스도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계속 가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박스 뚫은 다음부터 최근부터 많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뭐 이런 현대 관련된 이제 업장 뭐 자동차부터 뭐 여러 가지 업장, 뭐 반도체부터 이제 로봇, 산업 로봇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시세를 받는 거죠. 현대무빅스 그렇습니다. 얘도 이번 달은 상승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윗꼬리를 좀 달면서 다음 달에 좀 뭐 한 이런 군데 한 적어도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빠져서 다시 이렇게 쭉 가면 멋있게 갈 수도 있어요. 다음 달이라도. 현대무백스는 그래도 시총이 벌써 2조가 넘었어요. 자, 이제는 뭐 한 3조를 향해 달리겠죠. 자, 현대무백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스티젠 글로벌이 이제 최고가를 뚫었죠.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최고가를 뚫었어요. 그죠? 최고가를 이걸 뚫고서 좀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 그렇죠?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갔다가 최고가 뚫고 쉬다가 여기서 한 주 정도 더 쉬고 이렇게 가주면 좋아요. 그죠? 더 갈 주식입니다. 더 갈 주식이에요. 네, 아이스젠 글로벌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많이 가네요. 시총 1조 정도는 우선 넘길 것 같아요. 지주회사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원체 또 IT 관련 회사나 뭐 STO부터 뭐 얘네들도 금 같은 거 이렇게 거래하고 이런 저기도 있고 많죠. STO가 열리면 좀 더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이티센 글로벌 좀 쉬었다가 한 1, 2주 쉬었다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좀 최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좀 한 주 정도 쉬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자, 아이티센 글로벌 축하드려요. 자, 큐로셀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신약은 안 나오고요. 거의 5만 원대 찍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빠지다가 요거 하나 딱 세우고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까지 이 신약 발표한 회사들이 좀 돼요, 사실은. 큐로셀도 기왕이면 요번 주나 안 되면 뭐 다음 주 아니라도 다음 주 2일밖에 거래 안 하는데 좀 나왔으면 합니다. 자, 큐로셀 신약이 나올지 신약이 나오면 적어도 한 8만 원 정도 이상은 갈 거다. 단기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은 신약 발표 이 재료만 갖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야 이렇게 주위가 불안하고 또 각종 유튜버들이 뭐 나라 망할 것 같죠.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서울도 이제 서울 본 저기 뭐야 메인 그러한 저기 급등 지역들 강남이나 뭐 이런 쪽도 지금 뭐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뭐 부동산 빠지는 거랑 주식이랑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주식은 어쨌든 뭐 아직 고점을 더 찍어야 되고 거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품 속에서 놀 때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그 돈을 그때도 얘기했지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탐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좀 덜 먹더라도 조금씩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탈출하시기 바래요. 그게 근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뭐 틀린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다 정리하시고요. 내일이라도.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로봇주가 내년에도 거품을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우주항공주가 거품이 내년에도 이어가는데요. 계속 강조하지만 로봇주가 시총이 1조가 넘고 심지어는 뭐 10조 정도 된 주식도 있고 뭐 한 4조에서 뭐 5조 되는 주식도 많습니다. 근데 적자가 나는 회사도 많아요. 이런 회사들은 가능하면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죠. 차라리
천억에서 많게는 뭐 한 3천억까지.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죠? 적으면 뭐 500억도 있고요. 이런 주식들은 뭐 그렇게까지 점화가 만약에 나중에 뭐 우리나라 갑자기 뭐 뱅크런이 터져도 점화가 나올 만한 상승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똑같이 기술력이 있다면 이런 주식들을 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1월에는 기대하십시오. 우주항공주가 월봉상 그러니까 초나 어쨌든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조정이 나오고 난 후에 그다음부터는 뭐 몇 달 동안 달리면 똑같이 이 뭐야 로봇주처럼 엄청난 거품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주항공주들도 재무가 많이 좋지는 않은데 엄청난 근데 재무 좋은 회사도 있긴 있죠 당연히 엄청난 거품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도 있어요. 바이오도 거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거품 속에서 노십시오. 거품 목욕이 좋아요. 네, 그리고 언젠간 깨끗이 씻고 나오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